자, 그럼 두 번째 타임입니다. 160쪽 전송 속도 BPS와 보호의 관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당 전송되는 1비트 수. 근데 보호는 초당 전송되는 1비트 수의 개념이 아니고 상태 변화가 1초에 몇 번 일어나느냐, 그걸 생각해서 속도를 표현하는 단위. 글 써놓은 거 그거 읽어봐도 시험 문제로 못 풉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1비트가 하나의 신호 단위면 보호와 BPS는 같습니다. 근데 2비트가 하나의 신호로 사용된다면은 보호하고 BPS는 반 차이가 난다,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헷갈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즘은 다 BPS를 쓰자 그랬습니다. 오래돼서 시간이. 근데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이걸 좀 안 내면 좋은데 그래도 간혹 나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시험 나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밑에 예제가 있어요. 먼저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지 봅니다. 예제 1처럼 이렇게 놓습니다. 백보 8QAM. 뒤에 QAM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뒤에서 용어 놓습니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 8이니까 2의 3승은 8이에요. 그래서 100에다가 뭐를 곱합니까? 3을 곱하면 300 BPS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위에 뭐 1비트가 하나의 신호고 뭐 2비트가 하나의 신호면 뭐는 뭐다 이거 안다고 이거 풀 수 있냐, 못 풀잖아요, 이게. 그럼 거꾸로 이제 예제 2를 봅니다. 4만입니다. BPS를 뭐로 고치는 겁니까? 보호로 고치는 겁니다. 16입니다. 2의 4승은 16이에요. 그래서 4로 나누면 됩니다. 만 보호가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놨어요, 그러면? 적어 놓으시면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 부처님 보고 빌 수도 있고, 하나님 보고 빌 수도 있고, 뭐, 돌 보고 사람 빌 수도 있잖아. 쉽게 외웠죠. 보고 빌잖아요. BPS. 됐습니까? 보고 비나입니다. 알겠어요? 딱 보고 비나 해놓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네? 보호를 뭐로 고칩니까? 보호는 곱해라, 이 말이에요. 보호가 먼저 나왔을 때는 곱해서 풀고, 예? 비트율이 먼저 나와서 보호로 고칠 때는 뭐라고? 나누어서 풀어라, 이 말이에요. 예? 보고 비나. 되겠죠? 요래 2의 제곱성을 고쳐갖고, 3번은 참고하십시오, 그냥. 예. 그 다음입니다. 잘 안 놉니다, 요 사이는. 안 써, 이제. 안 쓰는데 자꾸 뭐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면은 그 교수도 뭐 옛날 것도 알긴 알아야 되지만 옛날 걸 꼭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신호 변환입니다. 신호 변환은 다른 게 아니고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서로 변환이죠. 그러면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두 개냐, 안 그러면 네 개입니다. 디지털을 또 다른 디지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또 다른 아날로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잘은 안 나오지만 기본 개념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극형, 극형, 양극형, 그 밑에 그림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극, 세 개는 오는데, 실제로는 단이나 극형 이거보다는 양극형 이걸 더 많이 씁니다. 더 합리적인 부분이 많아갖고. 높은 0과 1이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전압이 없는 건 0이고 전압이 있는 건 뭐 한 5V 있다. 뭐 1로 놓는 거. 우리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양극형에 보면 뭐가 있어요. 높은 1, 낮은 마이너스를 다 1로 봅니다. 중간에 있는 것만 뭐로 본다고? 0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압 레벨을 한 개를 쓰느냐, 두 개를 쓰느냐, 세 개를 쓰느냐. 세 개 쓰는 게 양극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표를 봅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데 거기 진폭,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래서 ASK, 주파수 편의 변조, 주파수 플레컨시 FSK, 위상 PSK, 구상 편의 아까 앞에서 QAM, 이거는 진폭과 이상을 변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막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 있잖아요. 높은 거는 1이고 낮은 거는 0으로 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0과 1을 구분할 수 하는데 진폭을 이용했을 때를 뭐라고 한다고? ASK. 주파수를 막 이래 할 수도 있고 좀 널찍하게 할 수 있잖아요. 주파수를 이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FSK. 위상 각도를 어떻게 좀 하는 걸 PSK. 진폭과 이상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하는 것을 QAM 그럽니다. 이 정도 용어만 알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PCM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이건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진폭 AM, FM, PM 이런 게 있습니다. 넘깁니다. 왜 신호를 바꾸느냐? 멀리 보내기 위해서 뭔가 좀 바꿔서 서로 다른 대역도 필요하고 이러니까요. 좋더라 이거죠. 그 밑에 써놨으니 참고하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모뎀. 뭐 모뎀은 항상 옛날에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를 뭐로 바꿉니까? 디지털로 바꾸는 걸 모뎀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모뎀 그러면 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꾸는 방법에서 ASK, PSK, 뭐 FSK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그 그림 참고하면 돼요. 뭐 용어 정도 알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펄서, PCM, 부호 변종. 요 사이는 좀 뜸한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또 놓을까 싶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 얼굴이 뭐 이래 생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멀리 보낼 때 이게 이제 아날로그다. 그러면 여기 갈 때 디지털로 가야 돼요. 이 디지털 해선을 타고 가면은 그럼 다시 화면에 나올 때는 아날로그로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을 다시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웃기는 게 변복조 그런 것처럼 PCM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또 디지털 형태를 최종적으로 뭐로 바꿉니까? 아날로그로 바꾸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PCM 그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뭐 책대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신호가 있다. 신호가 있을 때 이래 옆에 뭔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나누겠죠. 예를 들어 미분 적분 하듯이 말이죠. 미분 적분에서 이런 거 있듯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옆으로 그은 걸 기준으로 어떤 거는 요거는 절단하고 좀 부족한 이런 거는 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이렇게 된 신호가 바꾸고 하다 보면 좀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송신 측에서는 원래 아까 하얀 선으로 그런 게 구조였다면 수신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좀 바뀐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오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차를 사람 눈으로는 어떻게 돼요? 구별이 안 되도록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거 이게.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책 보십시오. PCM에서 먼저 포변화.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양자화. 표변화. 불연속, 예? 연속적인 것을 불연속적인 뭡니까? 로 세분화하는 걸 포변화 그럽니다. 그리고 양자화 그럽니다. 올릴 건 올리고 절단할 거는 절단합니다. 그래서 그 뭐 7.8 이런 게 8로 되고 2.2는 뭐 2로 되고 그러고 나서 0과 1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로 실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부호화 그럽니다. 뭐 이런 걸 바꿨을 때 이거는 뭐 001로 하고 이런 거는 뭐 010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다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재구성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오차를 뭡니까? 양자 오차를 최소로 뭐 우리가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양자 오차를 얼마로 오차를 줄이는 게 좋으냐?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전산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 밑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전송한 이유, 그거 빨리 읽어보십시오. 30초 내로. 다 읽어봤으면 재생 그걸 정확히 체크해 놓으십시오. 정폭하고 재생 용어를 여기 써놓은 대로 잘 구분하십시오. 이건 나중에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 정폭과 재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정폭이라고 그래야 돼요. 디지털 신호에서는 정폭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재생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걸 구분 안 하고 적어 놓은 책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에도.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시 시험 문제에서 재생하고 정폭 용어를 정확히 아느냐,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유명한 이런 책에 보면 정폭과 재생은 섞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아날로그 신호, 정폭기, 디지털 신호. 그 왜 그러냐, 이 말이 이렇게 돼요. 이런 아날로그 신호는, 그럴까요? 이런 데가 좀 문제가 돼서, 그러면 원래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원래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못 만들잖아요, 이게요. 근데 디지털 신호는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0으로 봤어. 좀 더 큰 거는 1로 봤어, 예를 들어. 그럼 이런데 좀 상처가 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모습으로 그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방식을 쓰면 멀리 가면서 이런 게 잡음에 의해서 좀 손상이 돼도 원래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이렇게 됩니다. 뒤에서 한번 더 놓습니다. 그 다음 프로토콜. 프로토콜 주요 요소, 구문, 의미, 타이밍, 그 다음에 기능, 세분화, 재조립, 단편화, 이런 거죠. 동기화, 연결제어, 흐름제어, 오류제어, 주소 지정, 순서화, 다중화, 캡슐화, 다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이게. 그 프로토콜의 주요 요소에서 구문. 구문은 어떤 데이터 구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TCP, UDP 있는 데서 뭐는 포토 주소 이런 거 뒤에서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게 구문이고, 의미는, 무슨 뜻이잖아요. 예. 그 비트 때 그런 거고, 타이밍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특징, 흐름 제어가, 그냥 우리가 대충 봤을 때는 연결 제어가 뭐고, 흐름 제어가 뭐고, 오류 제어가 뭐냐, 헷갈리잖아요, 이게. 다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냥.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건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 페이지. 랜입니다, 이제. 이더넷.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이론적인 거였고, 여기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시험 나오는 기준으로. 우리가 랜 그러면 무조건 이더넷 그래요. 저런 업자들 보면은, 랜 안 그러고, 너무나 이더넷이 유명한 이더넷 그럽니다. 이 밥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가니까 회사에 이런 컴퓨터가 책상마다 이렇게 널려 있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은 그 회사에서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런 컴퓨터를 그냥 지 혼자 하지 말고 서로 이런 연결을 좀 하자 이 말이잖아요. 연결해 갖고 서로 데이터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밥이 이더넷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물론 밥이 이걸 생각한 거는 알로하라는 걸 참고해서 이걸 생각했습니다. 제록스가 복사기 회사잖아요. 이제 동료들하고.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저작권이 있다 인터넷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자, 이걸 이제 랜이라 그러고 이 이름을 이제 이더넷으로 이렇게 붙였으니까요. 그 이제 기술적인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누구한테? 예? 철수한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내서 막 가는데 그럼 여기 놀부가 있어요. 이 놀부가 이런 나름 모르겠다. 보내버렸어. 놀부가 흥부한테 만약에 보낸다고 보내버렸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중간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콜리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버스형이라고 그래요. 랜 종류, 망 종류 많죠. 그 중에 이게 이제 버스형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형 구조에서 딱 보내니까 충돌이 자꾸 일어나. 그래서 일단
랜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세부적인 나중에 할게요. 폐기 후 재전송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보냈어. 또 보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랜덤 알고리즘이에요. 좀 시간을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내기 전에는 뭔가 좀 신호를 보내. 그럼 좀 이따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보내면은 다시 순위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철수한테만 가느니 안 가고 다 가게 됩니다. 모든 곳에 다 가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브로드캐스트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통신을 하려면 말이죠. 이 컴퓨터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통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닉이라 그럽니다. 이게 내가 책 만들 때 앞에 넣을까 했는데 174쪽 앉아서 174쪽이 다 있습니다. 알아놔야 돼요. 174쪽을 봅니다. 맞습니까? 거기 보면 닉하고 맥 주소 수도시 나오잖아요. 포트 주소, 포트 번호 나옵니다. 바로 닉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비인데 우리가 랜 카드 그러잖아요. 그 랜 카드가 하나의 뭐라고? 닉입니다. 그래서 랜 카드를 다르게 이더넷, 이 랜 이를 뭐로 붙였습니까? 처음에 이더넷으로 붙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더넷 카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닉에 보면 두 번째 점에 놓습니다. 닉에는 랜 카드, 모뎀 등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닉이에요. 이 닉에 부여된 주소가 뭐라고? 맥 주소입니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맥 주소는 몇 비트 체제로 되어 있다고? 48비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맥 주소를 여러 말로 합니다. 뒤에서도 계속 오는데 하드웨어 주소, 물리 주소, 실제 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뭐 명령어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건 IF도 이렇게 되는데 IP config all 하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뭡니까? 인터넷 할 수 있는 뭐 장비 이런 거 관계되는 게 쭉 나옵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요사이는 이런 명령 안 넣고 명령어 창에서 명령 안 넣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콘 해가 뭐 로컬 영역에 클릭해 보면 되잖아요.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맥 주소 이렇게 안 놓고 뭐가 나온다고? 실제 주소 이렇게 놓을 때가 있고 물리 주소 이렇게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그 맥 주소 체제는 48비트인데 그 밑에 보면 IES 부여하고 어떻게 돼요? 24비트. 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24비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 맥 주소가 48비트 체제인데 24비트는 IE에서 부여합니다. 나머지 24비트는 각 뭡니까? 회사에서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터넷 장비 이런 거를 만들려면 뭐 벤치 회사다 예를 들죠. 그러면 IE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IE에서 나 회사에 뭘 주겠어요? 이 앞에 이만큼의 고유 번호를 줍니다. 그럼 내가 회사에서 장비를 만들었어. 그러면 몇 개 만들 수가 있어요? 2에 24성개의 장비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돈 하나 팔아가 이런 식만 남겨도 돈이 뭐 2에 24성개면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그만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맥 주소 이런 걸 시스코 이런 장비 회사잖아요. 이런 데서 많이 받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각종 장비마다 고유의 번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똑같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맥 주소 자체는 이해되겠죠. 예를 들어 그 밑에 이제 포트 번호는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이제 앞으로 가봅니다. 자,
자, 그래서 그 166쪽에 보면은, 이더넷 해서 통신을 하려면 이런 장비에는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닉이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요 닉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맥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손이가 얘한테 보낼 때는 이 맥 주소를 적어서 보내게 돼요, 이게. 그래야, 그러면 아까 다 간다 그랬죠? 예를 들어, 얘 맥 주소, 그냥 간단하게, 이걸 1, 2, 3, 4, 이게 맥 주소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순이가 맥 주소 4를 적어서 보내면 얘한테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맥 주소 3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랜 카드 수준에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요. 안 받습니다. 근데 얘는 자기 거니까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66쪽에 보면은 이 이더넷을 IE에서 표준화한 걸 뭐라 그런다고? CSMA CD라 그럽니다. 다 시험에 놓은 거죠. 왜 CSMA CD라 그러냐는 좀 이따 보고 그 책 166쪽 밑에 1번 이더넷 랜은 OSI 7계층에서 1, 2계층하고만 연관을 가집니다. 아까 라우팅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배달 안 해도 돼요. 배달은 3층이니까요. 나중에 하고. 그래서 물리층하고 데이터 링크층하고 두 개하고 연관을 가진다 알아놓고 그 물리층은 케이블에 대한 거고 데이터 링크층은 프레임 처리를 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이제 데이터 링크층에서 씁니다. 이런 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고 그 뒤에 뭐 LLC, MAC는 맥 주소를 말합니다. LLC는 건 처음에 놓는 건 아니에요. 이 프레임 흐름 및 오류를 제어하는 건데 안 놓으니까 내가 크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다음 3번은 개념에서 놓습니다. 10 베이스 T. 앞에 10은 전송 속도, 베이스는 베이스 밴드. 신호를 변환하지 않고 보낸다는 개념이고 T는 트위스트 케이블 꼬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랜이 처음에는 이 속도가 10 있어, 10. 10에서 10,000, 100, 1000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이때 10일대하고 이 1000일 때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고속 기가 이더넷 이런 게 우리가 메트로 이더넷 해서 서울시 이런 데서 뭐 쓰겠죠. 예를 들어 참고사항 이런 거. 그래서 그 밑에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167쪽. 그래서 밥이 이 이더넷 이 개념의 랜을 버스형 이런 걸 고안하고 이걸 그 IE라는 단체에서 표준화한 게 뭐라고? CSMA CD 이렇게 됩니다. 그럼 CSMA CD로 표준화하면서 왜 이런 용어를 썼느냐? CS 캐리어 센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좀 살펴봐라 이거죠. 네트워크를 충돌 안 일어나도록 그 개념으로 CS. MA는 뭐냐? 여러 사람이 쓴다는 멀티플. 여러 사람이 누구나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콜리전 디텍터. 충돌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SMA CD라는 이름으로 표준화했고 그래서 그 밑에 순서도 봅니다. 아까는 그 계략적으로 했는데 그냥 안 보내고 준비해서 해선 사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캐리어 센서. 그럴 때 안 하면은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조사하라고? 충돌 여부를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도 보면 감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충돌 발생 안 했나 이거죠. 성공적인 전송이에요. 만약에 충돌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폐기하고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래서 다시 보낼 때는 방해 신호 그 옆에 써놨습니다. 잼 시그널 그럽니다. 우리가 막 차 몰고 갈 때도 사거리 있는 데서 막 끼어들려고 하면 막 크락크락 빵빵 누르는 사람 있죠. 그런 것처럼 들어오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방해 신호, 잼 시그널을 보내고 랜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정 시간 대기한 후에 다시 전송을 시도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CSMA CD에 보면은 1번 충돌이 발생하니까 지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1번 그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랜 그러면 이더넷 그러면 CSMA CD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토큰링. 이건 이제 참고사항 이거는. 아까 이제 밥이 이걸 만들고 나서 자꾸 이거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 버스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IBM에서 충돌을 해결했습니다. 충돌을 해결하는 위한 뭐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토큰링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링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링 구조, 이제 PC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럭이 있습니다. 이걸 토큰이라고 그래요.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 가서 얘한테 데이터를 받아. 한쪽으로만 돌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충돌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게 토큰 링이에요. 그래서 IBM에서 선전을 대대적으로 해가 막 우리 좋은 거 쓰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선전 안 합니다. 왜? 이 버스형에 비해서 이 토큰 링은 이 선로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이 전선이 여기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고장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전체 마비가 됩니다. 얘 컴퓨터가 고장이 있다면 올 수도 없어요. 근데 버스형은 이점도 있어요. 얘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얘만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이게. 물론 이런 선이 절단 나면 안 되겠죠. 그 시험 문제에서 선로가 완전 뭐 끊어졌다 하고 얘가 고장났다 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막 했다가 이제 토큰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선을 하나 더 만들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제 끝은 잘못 그 흰 선도 있고 있으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이중링 구조예요. 그럼 선이 두 배로 들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그럼 처음에는 이 선을 씁니다. 이렇게 돌면서 데이터를 보내다가 이게 탁 문제가 됐어, 여기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예선을 쓰는 거예요, 예선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C 형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중링이니까 양방향 통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또 다른 데서 내한테 그래 듣고 와갖고, 내보고 문제가 틀렸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문제도 그래 나왔다고 자꾸 따지네. 말도 안 해. 계속 이렇게 돌다가 여기가 문제되면 이렇게 돈다고 양방향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한쪽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이해할 테니까요. 그래서 IBM에서 충돌을 해결하고 너무나 이 문제가 되니까 이더넷 이게. 그래서 한동안 이걸 하고 뭐 어쨌든 이 해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막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지금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이 CSMA CD에서 충돌을 거의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충돌이 거의 안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168쪽에서 이야기하는 토큰링에서 뭐 토큰이 뭐고 그 프레임 이런 용어가 나오죠. 이 랜 구조에서 그 데이터를 프레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또 한번 나오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 무슨 랜입니다. 무슨 랜을 하기 전에 그 밑에 그림을 봅니다. 계보. 내가 핵심적인 건 적어 놨습니다. 그거 보면 알로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하와이, 미국. 그 하와이는 섬으로 되어 있고 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섬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와이 섬 여러 이런 그 기관들을 무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이런 랜이 나오기 전에 말이죠. 랜 나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 알로하라는 통신이 그 선한데 미국 그 하와이 대학에서 뭐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그 5번에 보면은 그 인공위성 있죠. 이런 데도 응용되고 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알로하 이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밥이 이 알로아를 보고서 참조해서 만든 게 뭐냐? 이더넷입니다. 유선 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위에 표를 봅니다. 그러면 알로아를 참조해서 놓은 게 이더넷이고, 이더넷이 놓은 것을 IE에서 뭡니까? 표준화한 게 CSMA CD고 알 수 있겠죠. 이걸 토대로 지금은 유선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무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로 CSMA입니다. CSMA CA입니다. 알겠어요? 무선은 CA, 유선은 CD인데 이때 A는 어보이던스, 회피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이 나오고 나서 우리 집에서 내 혼자 사는데 꼭 많은 전기료라든지 빵빵한 거 할 필요 없이 좀 간단하게 소규모로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블루투스입니다. 그러니까 CSMA, CA에 비해서 규모가 어떻게 돼요? 좀 작아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블루투스 말고도 요새 이거보다 저전력해서 다른 것도 많습니다. 뭐 지그재그인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그런 필요 없고. 상품화되어 놓은 게 많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유선랜 보십시오. 옆에 봅니다. IE802.3 알아둬야 됩니다. 802.3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랜 CSMA CA는 802. 뭡니까? 11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802. 뭡니까? 15입니다. 이거 어떻게 외울래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그 168페이지 내가 일부러 안 써놔요. 토큰링은 얼마입니까? 보세요. 802.5잖아요. 이 외우는 방법입니다. 큰 줄기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더넷이 나오고 그걸 IE에서 표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이더넷하고 연관을 가지는 것은 802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802.0, 802.1 뭐 이래 있겠죠.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CSMA 나는 못 외우겠어. CSMA CD는 802. 뭐로 했다고? 이걸 그래서 3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 썼지만 이거 놓으니까 여기만 많은 게 나왔겠죠. 그 중에 하나면 토큰링도 나왔겠죠. 그러면 토큰링을 표준화한 거는 역시 802위원회니까 802. 뭘 하겠어요. 3보다는 큰 숫자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객관식 놓으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고 똑같아요. IE 802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 유선에서 뭡니까? 무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단위가 하나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CSMA CA는 802.11 한 단위라면 이거는 이제 10단위로 증가됐습니다. 이게 나오고 블루투스가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802. 이보다는 숫자가 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외울 수도 있고 나는 뭐 이런 거 내는 사람 심정을 모르겠는데 자꾸 내니까 시험에서 그랬을 때 다 세부적으로 모노이드라 객관식 시험에서 큰 줄기를 이렇게 알면 딱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밑에 2번 이제 CSMA CA입니다. 어보이던스 무선 랜입니다. 회피 전략. 회피 전략이니까 전송 전에 반드시 매체 상태를 역시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보내는 원리. 그래서 이 CSMA CD에서는 충돌이 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물론 나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련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 다음 넘깁니다. 그 170페이지에 무슨 랜에서, 와이어 랜에서 충돌이, 검출이 불가능한 이유 선언인데,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서 선으로 연결 안 돼 있으니까, 뭐 동굴 깊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체는 뭐 안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게 뭐 시험이 오지는 않은 거 참고사항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밑에. 무선 통신을 위한 기본 세트 BSS 그럽니다. AP가 있고 그 지국이 있습니다. 그 AP가 액세스 포인트에서 접근점인데, 우리가 유무선도 우리가 외부에서는 유선으로 들어왔다가 무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있는 게 AP예요,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집에서 무선으로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액세스 포인트, 어떤 서로 다른 지국 간의 통신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AP고, 유선과 무선대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게 AP입니다. 그리고 애드훅은 소규모를 말하는데, 이런 AP가 없는 어떤 단독 무선 네트워크 하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걸 뭐 특별하게 애드훅, 뭐 시험에서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는 소규모 무선 랜 기술인데, 어떤 집에서 말이죠, 요사이 뭐 전부 하는 게 블루투스잖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 개념, 그게 블루투스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뭐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고 뭐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망 구성 잘 나옵니다. 토폴로지, 버스형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까 버스형 지었네요. 버스형에서 뭐 2번 볼까요? 2번의 하살표 체크합니다. 양방향으로 데이터는 이동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버스형은 얘가 이렇게 가지만 또 이 사람이 보내면은 이렇게도 가잖아요. 이게 양방향으로 돼요. 근데 토큰 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방향입니다. 알겠어요? 네. 버스형 문제가 나왔는데 단방향 그럼 틀립니다. 이거 나왔을 때 되겠죠? 그 다음에 고리형, 링형 보십시오. 이게 안 쓰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3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각 링크가 단방향이어서 데이터는 단방향으로만 전송됩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중 링이라고 해갖고 양방향은 틀립니다. 네. 이상하게 책 내가 누구 가져온 사람이 있더라고. 그 링형은 이중 링이고 어쩌고저쩌고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전송된다. 그래서 그 책에서 놓고 뻔뻔하게 뭐래서 하고 뭐 문제도 그려내고 그렇게 배워갖고 자꾸 따지는 걸 작년에도 들었고 계속 듣고 있는데 아직도. 그 4번 봅니다. 이중 링 구조에서 FDDI입니다. 이게 바로 강섬유입니다. 이중 링 구조로 강섬유 네트워크입니다. 내가 아까 설명한 게 다 거기 있습니다. C형, 고리형으로 데이터가 돕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중 링이라고 해서 두 개의 링을 써서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성형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뭐 허브 같은 거 있고 이렇게 각 노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 특징은 중간에 있는 뭡니까? 제어 노드가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되겠죠. 예. C분할. 그 다음 넘깁니다. 성형에서 발전된 게 계층형이에요. 예를 들어 큰 회사가 있어. 어떤 중앙에 뭐가 있고 이게 영업부야. 이거는 뭐 총무부계. 영업부의 노드들. 총무부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이 처리 구조로 자꾸 해서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단위를 하면 이게 무슨 개념이 됩니까? 분산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층형 봅니다.
성령에서 발전된 건데 2번에 보면은 분산 처리에 가장 적합한 구조입니다. 나는 시험 문제 내서 나는 이제 시험 문제 때문에 이걸 그 밑에 문제도 예제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해설을 잠깐 읽어봅니다. 첫 번째 줄 읽어봅니다. 읽어봤습니까? 원래 망구조는 기본적으로 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개를 연결시켜 놨잖아요. 당연히 분산 처리가 돼요. 저런 대학 교재랑 다 보면 그걸 써놨어요. 뭐 망구조에서 분산 처리 어쩌고 써놨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토폴로지에서 분산 처리 이 말은 뭐로 해야 된다고? 계층형으로 해야만이 맞는 답이 됩니다. 되겠죠? 그 밑에 문제 참조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4번 계층형에서 2번에서 그 내가 지난 글씨로 해놨습니다. 분산 처리에 가장 적합한 구조다. 이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체크해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칠판에 이야기했듯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물형은 뭐 우리가 다음 자료 구조에서 완전 그래프 형태죠. 모든 노드가 서로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물리적 채널 수는 2의 n-1입니다. 만약에 3개면 어떻게 돼요? 3개면은 3개면 3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채널은 이 선수를 말합니다. 이제 뭐 그래프에서는 그냥 가지수라 그러잖아요. 4개면 어떻게 돼요? 노드가 4개면 어떻게 돼요?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이상 안 그래도 되겠죠. 그걸 말하면. 그래서 채널 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뭡니까? 포트는 몇 개가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되겠죠. 하나 빼면 됩니다. 그래서 그 4번에 채널 수는 2분의 n-1이고 5번에 모든 노드는 n-1개의 포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된다니.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뭡니까? 그 다음이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적어줄까요? 그래서, 이거는, 책마다 약간 다르게 써놨는데, 당연하게 케이블 양은 망 구조가 어떻게 돼요? 가장 많고, 그 다음 성형이 그 다음이고,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링형하고 계층 구조. 버스형이 최고 적게 돼요. 버스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링형 만들려면 여기서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버스형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링형이 많이 들어요. 망형은 당연히 다 연결하는 가장 많고 성형도 이래 하면 다 성형보다는 뭡니까? 계층형이 케이블은 더 적게 들겠죠. 그럼 헷갈리는 게 링형이 많이 드느냐 계층형이 많이 드느냐. 이건 엄격하게 이걸 뭐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 2개는 근데 뭐 통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케이블 양입니다. 이 부분은. 네. 질문 없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질문 없으면은 잠깐 휴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17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기본 원리 합니다. 이 부분. 네.